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원효대사. 옷을 짓는 데는 작은 바늘이 필요하니 길고 튼튼한 죽창이 소용없고,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면 충분한 것. 하늘이 드넓다 하더라도 따로 큰 것을 구할 수고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작고 하찮다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 모두가 다 적소에 필요한 보배가 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초복도 지났고요. 원효대사님께서 언급하신 일상의 여러 곳에서 소용되는 사소한 것, 그 각각의 역할도 중요함 일깨워 주십니다. 살아가는 우리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큰 일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잘한 일을 소홀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크다, 작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은 그 일에 대한 우리가 보는 비중일 뿐, 사실 어떤 작은 일도 허술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매사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찮은 것까지도 챙기는 이들은 삶의 테두리가 풍요롭고 여유를 지닐 수 있겠지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늘 긍정적 에너지 충만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신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하는 바람직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목탁소리의 저자 법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진정한 나, 우주만큼 큰 법신의 위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인연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빗발쳐도 그 속에서 희한하게 살아남습니다. 시절 인연이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수백 수천 발의 총알이 이곳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총알이 인연의 법칙을 알고 그 사람만 죽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 인연인 사람은 이 우주 법계가 살려줘 버려요. 죽을 인연이면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 말은 뭐냐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우주 전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닌 하나. 생명 있고 생명 없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부처이고 하나의 불성, 그 안에서 등장퇴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는. 그 하나의 부처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의 부처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해석하게 되면 곧장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의 의식, 중생심에 제한될 뿐이지만 그 중생심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곧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처가 듣고 부처가 보는 것이죠. 이게 가장 놀라운 신비이고 가장 신통자제함임, 이 당연한 것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생각, 내 생각이 나고 이 몸이 나고 나는 이렇게 제한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 나는 원래 복이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분은 얼마나 도인이길래 본인이 복 없는 걸 어찌 알지? 나는 전생부터 지은 복이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전생부터 지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아실까? 본인이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 50, 60, 70인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복이 없었다. 지금부터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복이 있어, 복이 없어, 나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없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것을 못해, 자식에게 너는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이 몸뚱이에 제한된 존재라고 여기고 생각에 제한된 존재라고 여기고 의식, 기억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조합해서 나라고 여기는 의식을 진짜라고 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본래 능력이 없어서 이것까진 되지만 이건 안 돼. 난 원래 돈이 없어. 난 원래 이번 생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한을 하는 것이죠.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나인데, 생각이 우주 끝까지 퍼져갈 수 있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01마리 원숭이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한 섬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고구마를 캐가지고 먹다가 바닷물에 고구마를 빠쳤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바닷물에 휙 저어가지고 먹었더니 갑자기 옆에 흙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짭짤한 게 맛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원숭이 같이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원숭이 따라하고, 이게 이제 1명, 2명, 3명일 때까지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이것을 바닷가에 씻어 먹기 시작하는데 한 100명이 넘어서는 순간, 101마리 원숭이에까지 번져나가는 순간 갑자기 그것과 동일한 일을 그 폐쇄된 무인도, 섬에 있는 원숭이들만 그 일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한한 이 정보의 장이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것을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C 3000년, 5000년 전에 세계 5대 문명인가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래서 많은 문명이 비슷한 시기에 아주 비슷하게 융성하면서 아주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있다가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전체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신기하게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졌고요. 부처님 당시 BC 500년경 그 당시 시대를 차축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속에 BC 500년경 그 전후가 그 이전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시대다. 그게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한 것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는 노자와 장자 등이 있었고, 또 서양에도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됐던 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 어떤 이런 것들이 놀랍게 폭발하는 시대, 그때라고 해서 차축의 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또 철을 발견하는 것도 얼추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또 문자를 발명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하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못지않게 동등한 기능을 가진 갤럭시 폰을 또 LG에서는 LG 스마트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뭔가 새로운 발명이 있을 때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발명 같은 것들이 보면 놀랍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파장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시전 인연이 지금쯤 문자를 발명할 시기다 했을 때 전체가 하나로서 그냥 같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린 이처럼 내 머릿속에 제한된 존재라면 이렇게 온 우주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공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하나의 연결된 무한한 하나의 어떤 지혜, 하나의 정보, 그것이 공유되어 있어서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심리학자인 블라디미르 라이코프라는 박사는 한 사람에게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상상해라. 나는 렘브란트야. 나는 렘브란트야. 나는 피카소야. 이렇게 상상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렘브란트 뺨치게 그림을 잘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래전에 죽었던 그 천재를 상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의 천재성이 나에게 신기하게 깃들더라는 그런 현상을 라이코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라이코프 효과를 따서 응용한 사람이 미국 심리학자 웬 윙거라는 박사인데, 천재 빌리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수학 시험 보기 전에 한쪽 그룹은 그냥 시험 보게 하고 한쪽 그룹은 잠시 5분 10분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교수다. 내가 수학 교수다. 이런 상상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시험 보게 했는데
그렇게 상상했던 친구들이 월등하게 평소 실력보다 시험을 잘 봤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교수다 또는 나는 외국인이다라고 상상만 해도 평소보다 외국말을 잘한다 그래요. 이렇게 나를 제한하게 됐을 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수학은 못해. 난 원래 영어는 잘 못해. 그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었을 때는 제한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뭐 영어를 썩 잘하진 않아서 그냥 떠듬떠듬밖에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인도에 갔을 때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잠시 머무는데 그 주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면서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같이 따져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이게 따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뭐 그냥 놔둘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막 화딱지가 나서 바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막 따지고 나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 뒤에서 저를 한 3, 4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지켜봤던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싸우는데 와 완전 영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평소에 떠드시더니 어째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야 이게 영어로 될까? 내지는 뭐 이만큼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제한에 갇힙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차 밑으로 깔려 들어갔을 때 그 여리여리하고 약한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차를 한쪽을 번쩍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나중에 신기해서 그 차를 다시 들어보라 했더니 들기는커녕 꼼짝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건장한 인부 아저씨께서 친구가 작은 이렇게 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헬기 밑에 깔렸어요. 근데 어떤 고사님이 수천 킬로가 된다는 헬기 한쪽을 이게 들고 몇 분간을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내가 저 차를 들 수 있을까? 저 차가 무게가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저걸 들겠어? 난 못하니까 포기.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때 깔려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가서 그냥 들은 거죠. 된다 안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무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순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자아의식에 제한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에 갇히지 않을 때 완전히 열려있을 때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아가 될 때 무심이 되고 무념이 될 때 그때는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깃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무한한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본래 이미 갖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 생각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딱 제한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는 중생심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박되고 제한되고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업장은 많고 하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키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본래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몸이 나고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몸이 나고 생각이 내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래드 해트필드라는 교수가 사격 선수들한테 머리에다가 작은 전극을 붙이고서 전기적인 활동을 연구를 했는데 사격 선수가 사격을 딱 했을 때 정확히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명중이 딱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예외 없이 두뇌가 번쩍하면서 갑자기 그 사격 선수의 뇌파가 알파파로 딱 변하더랍니다. 알파파로 변하는 순간 집중이 떼는 순간은 여지없이 10점 만점에 꽂더라는 거죠. 이 알파파라는 것은 긴장, 불안,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무아의 경주, 그 텅 빈 마음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공의 상태죠. 그런데 음악가나 의사, 경영자, 조종사, 운동선수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직전에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알파파로 바뀌는 순간이 있더랍니다. 음악 작곡가가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은 별로 좋은 곡이 안 나오지만 그냥 번뜩이는 뭔가 두뇌가 번쩍해서 갑자기 하게 되면 3분, 5분 만에 작곡을 하나 뚝딱 해치우는데 그랬던 음악이 세계 명곡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내 머리가 한 것이 아니라 머리는 쉬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파로. 쉬고 있었는데 쉬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아라는 개체적인 의식이 나야라고 생각하는 비좁은 자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아는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할 때는 힘을 써도 힘쓴 줄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 글을 언제까지 써주세요. 어떤 주제를 주고 제가 특히나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주제인데 막 써달라 이러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일 앉아 책만 쓰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거의 책 쓰는데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다.
아예 안 쓴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썼던 모든 책들은 갑자기 한번 탁 꽂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 안 쓰다가 갑자기 한번 써야지 하면 그때 가서 써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떤 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일어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3일, 4일을 거의 뭐 밤을 매일 새다시피 하면서 시간이 전혀 가는지 모르고 썼습니다. 근데 한 3, 4일을 거의 밤을 새고 쪽잠밖에 안 잤는데도 전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3, 4일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알 수가 없는, 전혀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뭐 TF팀을 만들어서 뭘 만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별 관심사가 아닌데 이걸 저 사람들과 모여서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하루만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막 힘이 쭉쭉 빠져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나라는 걸 탁 놔버렸을 때 힘이 전혀 들이지 않지만 내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이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신 부처님이 하는 겁니다. 하되 한 법 없이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몸뚱이나 생각에 갇힌 중생의 심에 나를 버리고 우주 같은 넓고 큰 나를 찾아 자연과 함께 가는 통 큰 자신을 만들어야겠지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기명으로 해주시길 바라셨습니다.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늘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우악스님의 법성계 강의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 다음에 경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를 여인 것이니 상량의 여지가 있는 경이 아니다. 이러한 적이 경과 세간의 경이 같은가 다른가. 대장부가 해금을 잡았으니 반야의 칼날이여 금강의 불꽃이구나. 해금은 반야금을 말합니다. 대장부가 해금을 잡았으니 반야의 금. 반야의 금이라 하는 것은 어지러운 번뇌망상을 다 절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찰에 가끔 다녀보면 불구사 같은 데 가보면 심금당이라 일어났어요. 칼을 찾는 집이다. 그 칼은 전부 반야의 칼입니다. 절에서 말하는 칼은 전부 반야금입니다. 어지러운 번뇌망상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내성칼이죠. 해금을 잡았으니 반야의 칼날이여 금강의 불꽃이구나. 저 위에 한문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에 금강염이라 읽어보겠습니다. 금강염. 염자는 불꽃염자지요. 금강명왕의 화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마를 삿된 마구니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삿된 마구니, 번뇌망상, 정오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사마지요. 그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꽃 아닙니까? 건강의 불꽃이구나 그랬네요. 다만 외도의 마음만을 꺾은 것이 아니라 벌써 천마의 담을 떨어뜨렸다네. 저 재범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다시는 말 안 할게. 재범 안 할게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꼭 한 번은 말해야 돼요. 꼭 한 번은 말할 수 있는데 다시는 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내가 은동이 내 본뜻에는 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이번만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이번에는 내가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아주 유명한 장수 중에서 오타노 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타노 부나가가 전쟁을 치는데 군사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사에 비해서 저쪽 군사가 10배가 넘어버렸어요. 10배가 넘으면 중과부적이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 군사들이 저쪽 군사가 많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군인은 사기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타노부나가의 군사가 사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오타노부나가가 꾀를 냈어요.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앞면이 딱 떨어지면, 앞면이 보이지게 떨어지면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던질 테니까 너희들이 보라.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전 하나를 들고 탁 집어 던졌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앞면이 나온 거예요. 앞면이.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막 사기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타노부나가가 딱 가르쳐줬어요. 그 동전은 내가 앞면 뒷면 같이 붙였다. 이미 이기고 난 뒤에야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겼는데 딱 한 번 써먹은 거잖아요. 봐봐요. 재범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이랬잖아요. 공부는 도반이 100% 시켜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도반이 공부를 얼마나 시켜주느냐고 생각하느냐. 안한존자가 도반이 공부를 절반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 도반이 공부를 100% 시켜줬다. 아니, 도반이 있어야 되는데 뉴욕의 불교는 도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고요. 기가 떨어져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불교 믿을 마음을 잘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절이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게 자신 있는 불자냐 이거죠. 그래서 뉴욕 불교회관 불교타운, 아까 거기에 노래에 불교타운이란 말이 안 나오던가요. 이 불교타운 하나 지어야 돼, 사실은요. 그래야 이절 내절 따질 것 없이 불교인들이 좀 기 좀 피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이러냐 이거죠. 이 사기가 중요해. 종교도 사기가 중요하고, 특히 군사. 딱 한 번으로 내가 끝낼 거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말자 이게. 예. 정지소지 비여경. 어쩔 수 없이 말은 하는 거지만은 그렇잖아요. 이 정지소지 비여경 이런 자리를 어떻게 두 번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편사와 딱 한 번 하는 얘기니까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참선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나중에 소개하는 성관상수 이 수행 꼭 해봐야 돼요. 이 성관상수 수행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인생에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상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성계 강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108배 정전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경전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 말씀입니다.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미운 마음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행복의 뿌리를 다지는 일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